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FOMC의 의사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물가지표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FOMC의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FOMC, 즉 연준의 그런 통화정책들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등을 시사하게 될 경우에 시장이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들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동학개미의 열풍이 다시 일고 있다. 자, 이런 어이없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5월달까지, 지금 현재 시점까지요, 개인들의 순 매수 물량이 무려 50조 원이 넘는다.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그 매수한 개인들의 물량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동학개미의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텐데요. 도대체 왜 이런 기사를 쓰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은 화났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테슬라, 자, 일론 머스크의 기행 때문에 이제 테슬라에게 정내미가 떨어졌다. 테슬라를 이제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테슬라가 본업인 전기차에 충실하지 않고 코인 장사를 자꾸 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것이 가장 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에게 화가 난 이유, 또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찬 오늘 또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났습니다. 나스닥 크게 상승했고요. 다우지수도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대감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악재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는데, 이번 주에도 여전히 불안감은 그냥 그대로 작용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표, 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을 아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모습이기도 했는데, 자, 악재가 일단 소멸이 되고 나면 진정세가 바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내렸었던 기술주들에게 매수세를 조금 확장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뭐 지속적이다,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주들을 또 사들이기 시작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강하게 상승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좀 불안한 그런 재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가 들어서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중반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의사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연준 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FOMC 회의, 즉 4월 달에 있었던 FOMC 회의의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되는 건데, 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자, 주로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난 회의에서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의사록에서도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연준에 있는 위원들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오르게 하겠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일시적인 상승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준의 어떤 그 목표치, 즉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가야 된다라든지 뭐 경기가 얼마나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목표치에 확실하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확인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걱정이 살짝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소수위원들의 이런 발언들이 지금 진행되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만 하더라도 그 연준 위원들의 그런 연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사록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의사록이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다 괜찮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용지표. 고용, 즉
그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규모가 오기 전까지는 통화정책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고용이 또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 하나, 주 초반에 형성되고 예정되어 있는 연준 위원들,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 여기에서 어떤 식의 발언을 할 것이냐, 전부 다 괜찮다. 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테이퍼링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을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끝을 흐리게 된다라면 그대로 충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걸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이 계속 좋아지게 된다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연준이 놓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보다 더 줄었을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죠. 이제 40만 명대 초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는 좋아지는데 여기에 따른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의사록, 그 다음에 이 소수위원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즉,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수위원의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의사록에서, 소수위원들의 어떤 그런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발언이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났다라면 또는 이번 연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면 시장은 그것을 그대로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나 이런 기술주들의 반등은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겠고요.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일단은 뭐 기대감은 계속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자 이제 반등이다. 이제 바닥 잡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에 경제지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아침에 바로 발표되는 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뭐 당장은 뭐 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 생각되지만 일단 예상치는 지난번 수치보다는 좀 떨어졌을 것이다. 즉 제조업 지수가 조금 떨어졌을 것이다 얘기 나옵니다. 자,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좀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지표 안 좋지 않느냐?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 없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적으로 예정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되겠죠. 월요일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요일 날 뭐 이렇게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수요일 날 보시면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밤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즈음에서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시장에 좀 중요한 그런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연준 의사록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뭐 그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 위원들이 얼마만큼 이 정책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이번 주는 3200포인트가 고점 저항일 것이다, 못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3200포인트 밑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하락하니까 우려감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더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주 초반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온 부분에다가 아직 의사록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7일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 또 미국이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 또 시장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부담감은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휴무가 들어가죠. 그래서 17일, 18일 이틀 정도의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의사록이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그 다음에 다음 주간은 자, 월말이 됩니다. 월말이 되기 때문에 또 윈도우 대신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저점 지지는 확보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도 이제 천천히 시장의 반등을 좀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부담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이야기 보면 동학개미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코스피의 개인 순매수가 50조가 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동학개미들 열심히 사고 있으니까 작년에 봤지, 동학개미 들어오게 되면 당신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열심히 사세요, 이런 식의 의도가 있는 기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런 기사들에게는 딱 네 글자 한마디 해주고 싶죠. 엿 먹어라. 네. 왜냐면요, 사실 동학개미 열풍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사 제목만 딱 보게 되면, 와, 그렇구나, 동학개미들 들어오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동학개미, 그래, 우리가 뭉치면 할 수 있어, 작년에 올라온 거 봐! 라고 또 의기투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지난해 전체 매수 규모를 지금 이 5월이 채 가기도 전에 뛰어넘었다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47조 원 네, 정도 수준이었죠. 한 해 동안에 매수한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동학개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물량들 사들였었는데, 그거를 지금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게 과연, 네, 주가 상승에 어떤 빌미를 제공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개인의 순매수가 그래서 가장 몰렸던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이게 1월달입니다. 1월달에 무려 22조 원, 거의 43%, 44% 정도를 1월달에 매수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4월달로 들어가면서 매수 규모가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월달은 조금 늘긴 늘었어요. 왜냐면 5월달에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쏟아내게 되면서 그 물량을 받아주느라고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기보다도 물량을 그냥 떠안는 식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식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야, 내가 팔 테니까 네가 다 받아가,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개인들의 순매수가 동학개미 운동 때의 그런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거냐면 작년 연말 같은 때는 들어와, 내가 다 받아줄게,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더라도 개인들이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면서 개인들이 떠안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만 우리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들어서서 또는 이 하반기 시점 이후에 개인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시장 상황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증권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순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3,300포인트까지, 네, 이 포인트를 이제 올해의 주가 상승 포인트의 고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700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목표치가 뭐 4,000포인트, 뭐 5,000포인트 나오던 시점에서 많이 줄어들긴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것이다, 뭐 등등등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대형주에 다 쏠려 있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들, 뭐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아먹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물타기에서 그런 거거든요. 물타기 지금 하시면 안 되는데 물타기를 자꾸 하고 있죠. 주가가 단기적 반등을, 기술적 반등을 조금 보여줄 때 그냥 또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매수를 막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분명한 것은요,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학개미 운동 같은 경우가 일어나려면 시장이 이제 뭔가 이제 그 작년 초반 같은 상황이겠죠. 작년 초반 같은 상황들. 그래서 외국이나 기관들이 공포심에 뭐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 가치주야 괜찮아 주가는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막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성장주 그런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매도 있잖아요.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등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머스크 기행 힘들다. 아, 머스크, 네. 열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자,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전기차, 그리고 그 배터리 관련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계속 올라갔었죠. 그래서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테슬라를 네, 특별하게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워낙 좀 나댔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는 뭐 그냥 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스크가 어디 끼어들지 못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머스크가 이제 또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떠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러한 얘기들을 가지고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주가를 많이 띄워오르는, 즉 CEO의 마케팅이 이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신뢰도를 자꾸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뭐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당연히 나와 있고요. 또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가장 많습니다. 1등이기도 하지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도대체 머스크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그러느냐? 코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 지난번에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 실적이 좋아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상 자산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팔면서 차익 실현을 챙겼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기업이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찬양하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졌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뭐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주가가 그래서 빠바바방 치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안 되겠다. 비트코인은 너무 환경적인 오염 요인이 너무 크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도지코인에 대한 그런 또 그 좋은 이야기를 막 품어냈단 말이에요.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지코인이 막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TV 방송 나가가지고 도지코인은 사기예요. 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기도 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밝혀진 게 뭐냐면 도지코인 개발자들하고 이미 3년 전부터 네, 협력 관계에 있었다.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잖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회사인데 지금 뭐 때문에? 이 가상화폐 때문에. 즉, 본업과 관계가 없는 것 때문에 또 머스크의 이야기 하나에 뭐 가상화폐가 등락을 거듭하기도 하고 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 이제는 매도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상화폐를 연결해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인지, 일각에서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CEO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훼손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 기술주의 차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니까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람들이 견디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정화되는 상황이 좀 되어야지만이 시장의 어떤 본질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서 매매를 하게 되시면 좀 부담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사상 최고가 900달러를 찍었던 게 1월 달이었는데,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보니까 589달러, 즉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손절 매도를 많이 나서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머스크의 이런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도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에 주목해야 된다. 소수위원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느냐. 자, 이번 연도, 지금 5월 중반까지 50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매수한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1월 달에 많이들 매수해가지고, 많이들 물려있는 상태.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움직임들은 물타기의 형태. 이렇게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열풍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동학개미 열풍,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손절하고 있는가? 일단은 일론 머스크한테 좀 질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업인 전기차에 대한 부분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가 더 많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나는 전기차 보고 투자했는데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나온 실적 자체가 가상화폐로 인한 그런 수익성 증가가 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좀 주고 있다. 이제 질렸어. 실제로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멀리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조금 더 변동성을 겪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속보 혹은 기술적 분석가나 시장 전략가들이 수십 가지의 기술적 지표와 경제 지표를 내세워서 시장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는 건 사실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시장 속보는 투자자들에게 의구심만 키우고 불확실성과 혼란만 가중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뉴스와 이런 시황 이런 것들 얘기해 드릴 때 꼭 객관적으로 배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뭐죠? 개인적인 의견.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물론 저도 뉴스를 읽다 보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객관적인 사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장을 평가해야 됩니다. 좋게 나왔다라면 당연히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4천을 간다, 5천을 간다, 이렇게 딱 그냥 찝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좋지 않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장 뉴스나 속보를 통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뉴스나 시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뉴스나 시황을 아예 못 보면 안 되죠. 그걸 꼭 봐야지 됩니다. 그걸 꼭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하니까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어떠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식의 결론을 도출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릴 준비 되셨나요? 분위기 좋게 시작할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풀이해 보시고요.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요, 저하고 함께 즐거운 시장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